여러분 3교시에서는 그 3과목의 데이터베이스랑 좀 겹치는 내용이 좀 있긴 한데요. 그 개념적인 그 용어를 좀 이해를 하시고, 사실은 그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배웠으면 이 내용을 금방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전혀 수강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3학년 학생들이죠. 지금 배우고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그래서 그 좀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 듣는 학생은 좀 공부를 좀 많이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마 그 배운 학생은 이게 지금 그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료 구조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일단 자료 입출력이 결정되면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실은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학생과 지도교수 예를 많이 들죠.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교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할 거냐? 바로 그 앉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학생에 대한 객체 뭐가 있을까? 속성이 뭐가 있을까? 성명, 학번, 그렇죠? 주소, 전화번호, 교수님도 이제 학과 이런 것들, 지도 학생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객체 우리가 객체를 생각하듯이 사실 데이터베이스도 그런 객체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 ER 다이어그램이라 해서 논리적 설계의 전 단계 그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명세서를 만들고 그래서 ER 다이어그램 그리고 물리적 설계의 전까지 스키마 설계라는 것도 좀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루고 있는 그 기본적인 방법이고 대표적으로 액세스가 이제 대표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DBMS. 요즘은 오브젝트 ORM이라 해서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특히 그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요즘은 객체형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이 개발자들 사이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3과목에서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여러분들 잘 와닿지는 않을 텐데 좀 추상화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논리적인 거. 논리적으로 좀 설계를 해보고 물리적으로 저장하기 전에 물리적 설계 단계를 거치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논리적인 건 실제적으로 그림으로 좀 표현하는 방법, 물리적인 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하기 거. 그 다음에 이제 웹 프로그래밍 하고 DB 연결하고,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논리적 저장소, 물리적 저장소. 논리적 저장소라고 하는 건 연관성, 제약 조건 이런 걸 하는 거고 물리적인 건 말 그대로 그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저장하느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는 데이터 저장소를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논리, 물리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데이터와 베이스라는 말을 합친 신조어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데이터 베이스 이 두 가지 단어는 원래 있던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쳤어요. 이제 예전에 그 수학자가 거든인가요? 어쨌든 그 수학자가 이제 개념을 정립을 했는데 사실은 수학적 개념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이 네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는 그 개념적인 얘기고 데이터베이스란 어떤 특정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호 관련된 데이터들의 모임이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통합되면서 저장되고 운영하기 위한 거고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네 가지 특징이 아닌 것은 얘가 이것 중에 하나 다른 건 없고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죠. 저장되어 있는 건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도록 조회할 수 있도록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또는 새로운 걸 삽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갱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운영은 이제 그 실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영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공용 데이터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는 뭐 이런 특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DBMS에서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이 SQL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영어로도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DD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DM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DCL. 그래서 사실은 SQL의 세 가지 중요 기능들인데, 이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사용자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해주고, 사용자 요구라는 건 조회, 주로 조회.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액세스, 오라클, 뭐 이런 것들, MS SQL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때는 파일 시스템, 뭐 종속성과 중복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DBMS를 만들었고, 응용 프로그램들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접근 방법,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 DBMS가 하고, 세 가지 기능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웹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 구조, 이용 방식, 제약 조건 명시하는 거. 조작은 데이터 검색, 행진, 삽입, 삭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웹에서도 보면 네이버를 생각하면 돼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죠. 개발자들은 그 갱신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 뭐 좀 틀린 데이터 삭제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적이나 뭐 학생도 보면 뭐 학번이 2020 학번 검색하고, 성이 김씨인 사람 검색하고, 그다음 어떤 학생이 핸드폰 번호가 바꿨으면 바꿔주고, 뭐 새로운 복학생이 왔으면 또 그 수강 과목에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졸업 횟수나 아니면 뭐 자퇴하거나 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삭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DBMS의 대표적인 기능이에요. 검색, 갱신, 삽입, 삭제. 이게 DML. 여기 나중에 보면 select, insert, update, 뭐 delete, 뭐 이런 SQL 3과목에서 배울 겁니다. 제어 기능은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하게끔 데이터 무결성, 보안, 권한, 그 다음에 병영 제어. 이거 제어 기능은 이제 좀 데이터를 사용자 측면이 아니라 관리자 측면에서 쓰는 기능들입니다. 자, 우리 DBMS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요게 간혹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 중 DBMS에 대한 장단점으로 설명으로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좀 이렇게 보통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쪽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단점만 좀 볼까요? 전문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라클 자격증이라고 해서 OCP, MS 오피스 자격증도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좀 인정을 좀 해요. DBA 자격증. 이런 전문가가 좀 부족하죠. 뭐 오라클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여서 시험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산화 하는데 비용 든다는 거, 과부하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백업과 리커버리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주요 DBMS의 기능하고 요 장단점 반드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 저장소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논리적 설계와 물리적 설계에 이제 기반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데이터 저장소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이 상이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거는 이제 논리적 구조로 한다는 거고, 물리는 이제 하드웨어 저장 장치. 그 다음에 물리 데이터 정서를 구축할 때는 환경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조직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운용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죠. 운용 데이터. 그렇죠?
그 데이터베이스의 네 가지 특징. 그걸 반드시 좀 요 통합, 저장, 운영, 공용. 요 영어도 좀 같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DML, DDL, DCL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데피니션에 대한 얘기죠. 정의하는 거. 데이터 타입, 저장되는 데이터 타입, 데이터 구조, 뭐 어떻게 이용하느냐, 요거 이제 보안 데이터냐, 뭐 이런 제약 조건들, 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 데피니션. 데피니션, 매니플레이션, 컨트롤. 요 프로시저라는 건 없어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데이터 입출력에서는 구체적으로 SQL하고 데이터 매핑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의 입출력은 그 소프트웨어 기능 구현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모든 행위를 이제 데이터 입출력이라고 얘기하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는 SQL 언어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SQL 언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 안에서 SQL 코드를 삽입하는 걸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고, 어떠한 그 사용 객체와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이걸 우리가 매핑이라고 얘기해요. 매핑. 맵이 뭐 지도지만 매핑한다 이런 거 연결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트랜잭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그 SQL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조작 수행, 그 하나의 작업 단위. 여러분들이 쉽게 트랜잭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예제로 많이 드는 게 은행 업무 있죠. 현금 인출, 그다음에 현금을 이제 입금, 계좌 이체 이런 게 하나하나의 트랜잭션이에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쓰는 거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통장에 계좌 이체한다라는 트랜잭션.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웹에서 보면 네이버에서 하나의 검색 트랜잭션, 조회 트랜잭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의 행위, 작업 단위, 여러 개의 기능들을 묶어서 하나의 트랜잭션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SQL이라는 거는 사실 IBM 연구소에서 74년에 만드는 게 있어요. SEQUEL. 요거에서 나와서 요거 SQL, 그렇죠? Structured Query Language. 이것도 하나의 랭귀지예요, 언어. 자바나 C처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DCL, DML, DDL 그 세 가지에 따라서 정의 사용되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자바나 이런 거 보다도 학습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타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래서 SQL은 사실은 그 릴레이션의 엘지브라라는 게 수학인데요.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74년에 IBM 연구소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조를 잡을 때 수학자들의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엘지브라라는 말, 관계 대수, 객체와 객체, 테이블 A와 테이블 B 사이의 관계. 그로부터 출발을 했고, 아까 DDL, DML, DCL이 대표적인 SQL 정의하는 거, 이러한 문법을 써요. 3과목에서 여러분 자세히 배울 거고, DML도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안, 무결성, 회복, 이런 거, DCL. 자, 우리 데이터 매핑은 웹 프로그래밍 안에서, JSP든 ASP든 PHP든, 그거를 통하고, 그 다음에 DBMS를 연결하는. 그게 API로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JDBC, ODBC, 자바, 그 다음 윈도우, MS 액세스. 그에 이제 마이마페티스라는 것들.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SQL 매핑이라고 그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 그래서 객체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요게 요즘 빅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쓰는 짱고 이런 것도 쓰는 겁니다. 그렇죠? JPA, 하이버나이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트랜잭션은 아까 설명했지만 그 가장 쉬운 예제가 계좌이체 하나의 트랜잭션. 논리적인 그렇죠? 돈이 현금이 이쪽에서 옮겨야 되는 작업의 단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쭉 일이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트랜잭션 SQL에서도 이 TCL이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뭐 수행하다, 되돌리다, 지점을 저장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커미트는 이제 계좌 이체 처리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그 A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뭐 100원이 빠지고 이쪽엔 100원이 증가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커미트 수행. 그다음에 롤백은 이런 경우가 있죠. 계좌 이체하다가 갑자기 어떠한 네트워크가 이제 끊어진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롤백이라고 하죠. 그렇죠? 100원이 중간에 가다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중지하고 원래 상태로. 그렇죠? 이런 연산을 우리가 이런 수행 언어를 롤백이라고 합니다. 롤백. 실제적으로 SQL에서 쓰는 단어고요. 세이브 포인트는 롤백할 위치, 쭉 트랜잭션이 있을 때 어디까지의 그 지점을 수행하고 어디부터 롤백할 거냐. 이게 이제 쭉 있으면 이제 중간중간에 롤백이 수행되면 세이브 포인트가 있겠죠. 어디까지 수행하고 어디까지 수행하지 않고 이런 거를 우리가 세이브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세이브 포인트. 172페이지 한번 볼까요? 데이터 접속의 매핑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그 매핑, 객체 지향, 객체와 릴레이셔널이면 무조건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 기술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잭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트랜잭션은 우리가 세이브 포인트는 트랜잭션당 한 번만 지정할 수 있다. 가 아니죠. 우리가 쭉 이제 있으면 롤백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트랜잭션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수행하고 여기까지는 수행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이브 포인트는 여러 가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과목에서 SQL의 언어를 이제 그 섹션을 여러 개 두고 설명을 이제 할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3과목에서. 배운 학생은 또 알 텐데, 그 SQL도 이제 뭐 프로시저럴 SQL, 뭐 객체 지향형, 그 아까 ORM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SQL 문법은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SQL은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 그렇게 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배워본 학생도 아시겠지만 이제 자바나 C, 여러분 특히 자바를 배우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QL 같은 것도 꼭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구조적 프로그래밍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SQL을 이제 순서적 개념에 자바나 C도 이런 개념이 있죠. 순서, 선택, 반복. 여기서는 뭐 반복이라는 개념보다 조회, 삽입, 갱신, 삭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비긴 엔드 안에 넣어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시저럴 SQL이라고 그러고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프로시저, 트리거, 사용자 정의 함수. 프로시저는 그 트랜잭션 언어인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뭐 계좌 이체 이 기능을 수행하는 트랜잭션 언어. 트리거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미리 정해놓은 SQL을 쭉 수행을 해요. 뭐 계좌 이체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빼고 넣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트리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를 이제 뭐 계좌 이체 트리거, 그렇죠? 뭐죠? 카드 결제 트리거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데이터 입력, 데이터 갱신, 데이터 삭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의 이벤트를 발생할 때마다 관련된 업무를 쭉 수행하게끔 정의하는. 그렇죠?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그 메소드나 여러분들 함수 설계하는 것처럼 리턴 값을 써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값 하나만 반환하는 거죠.
사용자 정의 함수. 이건 여러 개, 프로시저는 여러 개 할 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SQL 언어를 이제 절차적으로 만들었을 때 테스트를 해야 돼요. 잘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그 입력, 갱신, 삭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가 특히 삭제가 되거나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거나 잘못된 데이터가 갱신이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 금융 관련된 거 있죠. 개인정보.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하면 학점이 뭐 A였는데 그렇죠? 데이터가 잘못 입력이 돼서 C으로 입력이 된다거나 누가 와서 뭐 그걸 삭제를 해버린다거나 누가 와서 뭐 바꿔버린다거나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디버깅이나 테스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와 비교해서. 그래서 뭐 SQL 언어가 문법이 에러가 있느냐, 뭐 참 레퍼런스 하는데 우리가 무결성 있느냐, 결함이 있느냐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뭐 이런 그 SQL 명령어를 가지고 디버깅도 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몇 가지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는 거죠. 주성문 넣는 것도 있어요. SQL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실렉트문을 쓰게 되면 이제 조회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최적화 기능을 또 해요. APM이라고 하죠. 이걸 APM. 뭐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그 SQL 언어도 여러분들 자바도 보면 어떠한 그 이러한 기능을 해라라고 했을 때 A 학생과 B 학생이 다 다르게 코딩을 하잖아요. 그래도 요 SQL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이 계좌 이출에 대해서 트랜잭션 만들어라 그러면 서로 달라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어떤 게 좋은 거냐? 이걸 이제 측정하는 자동화 도구가 있어요. 긴 게 좋은 거냐? 짧은 게 좋은 거냐? 이게 또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게 반드시 긴 게 가야 될 게 있고, 이게 데이터 무결성,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뭐 이런 걸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 최적화를 해요. 그 이제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그 최적화 방법에서 수행되는 그 방법론이 또 있는데, DBMS에 내장되어서 이제 수행되는 SQL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냐,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옵티마이저라고 얘기합니다. 옵티마이즈가 최적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을 또 옵티마이저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어쨌든 지금 그 저희들이 그 1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봤죠. 그 데이터 입출력 구현과 관련돼서 자료 구조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이 내용은 3과목에 다시 또 한번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큰 문제가 없고, 절차형 SQ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좀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단일 값이에요. 프로시저는 여러 가지 점을 보면 사용자 정의 함수가 단일 값, 그렇죠? 단일 값으로 반환하는, 그렇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 나머지는 맞는 얘기죠. 프로시저 트리거 사용자 정의 함수, 절차형 트랜잭션 언어로 단일값, 프로시저는 이거 잘못된 거죠. 사용자 정의 함수, 트리거는 이제 이벤트 발생할 때, 예, 사용자 정의 함수 리턴, 그렇죠? 우리 함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 정의하듯이 절차형 프로시저가 우리가 그 트리거, 그렇죠? 3번은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절차형 느리다면 그 가장 긴다고 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옵티마이저 가지고 APM 가지고 자동화 도구를 쓰는데 옵티마이저한 최적 경로를 가지고 찾아보기 때문에 그 길다고 해서 나쁜 거냐 길다고 해서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 동일한 결과에서 데이터의 삽입, 삭제, 조회, 갱신 했을 때 데이터의 무결성, 그렇죠? 참조에 대한 무결성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가 APM 가지고 하는 거고,
그거를 사전에 적용한 옵티마이저 모듈이 있어요. 설계하기 전에 옵티마이저 모듈을 다 설계를 해놔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옵티마이저가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전에 다 정의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요 위에 있는 거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